베트남의 지역 감정을 살펴보려면 먼저 베트남의 역사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사실 지금의 베트남을 이루는 영역 및 민족 구성은 꽤 복잡합니다. 베트남은 오랜 기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건 10세기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중국의 침략에 시달렸고 1세기가 지난 11세기 무렵부터 18세기까지 일명 남띠엔이라고 불리는 남쪽 지방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금의 남부지방을 손에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파 왕국과 크메르 제국의 일부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민족 구성은 꽤 복잡한데 북쪽 지방에서 내려온 주류의 베트남인인 낑족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그 외에 베트남 정부가 공인하는 민족의 수가 54개에 달합니다. 자연스럽게 토착 세력과의 혼혈이 발생하고 중국과 가까운 북쪽 지방과 크메르 제국 및 참파 왕국과 인접한 남쪽 지방은 같은 낑족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다른 인종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북쪽 사람은 키도 좀 더 크고 피부도 하얀 편에 속하고 남쪽 사람은 좀 더 까무잡잡한 피부에 전형적인 동남아인의 느낌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년에 이르는 중국 지배와 연달아 이어진 프랑스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1945년 마침내 해방된 베트남은 1954년 체결된 제네바 협정으로 인해 북위 17도를 기점으로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북베트남과 자본주의를 이념으로 삼은 남베트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뒤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수도로 기능했던 사이공을 점령하고 베트남의 통일을 이룩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남베트남의 편에 섰던 인사들을 향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졌는데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보트피플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굉장히 긴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전체 지역을 크게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북쪽에 해당하는 서북, 동북, 홍강 삼각주, 중부에 해당하는 북중부, 남중부, 서부고원, 남부에 해당하는 메콩강 삼각주, 동남부. 아무래도 북부의 하노이와 남부의 호치민을 중심으로 발전되다 보니 베트남의 지역색은 북방과 남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부지방의 지역색이 더 혼합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늘고 긴 베트남의 지형적 구조와 산맥이 많이 분포한 중부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평야가 많이 발달한 중부와 남부와는 달리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폐쇄적인 지역적 특징을 갖게 된 것이죠. 실제 각 지역의 사투리를 들어보면 표준어에 해당하는 하노이어와 남쪽 지방의 호치민어 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반면에 중부지방의 사투리는 거에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어서 주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그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오히려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남부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신세라고나 할까요? 베트남에서 각각 북쪽과 남쪽 끝에 자리한 하노이와 호치민은 물리적인 거리와 오랜 세월적으로 지냈던 역사가 혼합돼 날씨부터 음식, 사람들의 성향까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노이를 행정 중심의 도시, 호치민을 경제 중심의 도시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각 도시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지역 차이를 넘어 외국인을 마주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는 두 도시의 차이를 비교하며 희화화하는 영상이나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료 조사가 필요할 만큼 하노이와 호치민은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적도에 가까운 호치민이 1년 내내 여름인 것과 달리 하노이에는 우리나라만큼 뚜렷하진 않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은 각각 특화된 음식을 갖고 있는데 하노이에서는 소금이 많이 든 쌀국수와 분짜가 유명하고 호치민은 채소와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쌀국수와 달콤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하노이와 베트남 경제의 중심인 호치민은 도시의 색깔과 분위기 역시 크게 다릅니다. 한 네티즌은 하노이와 호치민의 차이를 설명하며 밤 11시에 하노이 사람들은 잠자리에 드는 반면 호치민 사람들은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러 나간다고 묘사했는데
직접 겪어본 두 도시의 느낌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노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경직돼 있는데 반해 호치민은 클럽과 술집에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넘쳐나며 친절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입니다. 언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어감이 조금씩 다르고 발음 또한 적잖이 차이 나는데 수도인 하노이 언어가 표준어인 만큼 호치민의 언어는 방언으로 취급됩니다. 하노이가 좀 더 정중하고 딱딱한 느낌이라면 호치민의 방언은 부드럽고 친절한 느낌인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가 큰 만큼 하노이와 호치민의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지역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꾸포 디아프는 지역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뉴스 제목으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고 폐쇄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전문가의 칼럼 역시 각종 매체에서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 일상에서 하노이 사람들 혹은 호치민 사람들이 서로를 험담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의 지역 감정은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처럼 극명한 두 지역의 차이에 대해 하노이는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어 예의와 신중을 높게 여기는 반면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호치민의 경우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중요시한다는 평가도 있고 해방 후 북과 남으로 갈라진 역사가 만들어낸 간극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일 후 하노이가 행정 수도로서 발전을 거듭한 반면 호치민은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었다는 피해의식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최근 보트피플, 유학, 이민 등으로 베트남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베트남의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양 지역 간의 갈등 양상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된다. 하노이 사람들은 불을 감추고 내세우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반면 해외파들의 활약이 활발한 호치민에서는 부와 소비를 당당한 노동의 보상으로 여겨 자랑하는 추세인데 그 모습을 두고 호치민 사람들은 하노이의 과묵함을 음흉하다고 표현하고 하노이에서는 호치민의 자유분방함이 천박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굳어져 온 베트남의 지역 감정에 최근 변화의 기미가 포착됐는데요. 바로 작년 치러진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대회에서의 선전이 그 계기가 된 거예요. 남북의 진정한 통일을 이룩한 것은 축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승을 기원하며 각 지역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했던 순간만은 지역 감정이 허물어지고 베트남이 하나가 됐다고 많은 베트남인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미 몇 달이나 지난 탓에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하나가 돼 응원하는 경험이 베트남 국민 모두에게 통합과 단결의 가치를 깨닫는 새로운 기회가 돼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신화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당시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은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죠. 히딩크 감독은 그 당시 한국 축구의 고질적 병폐였던 학연, 지연 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실력 위주의 새로운 팀 구성에 성공했고 이는 4강 신화의 큰 토대가 됩니다. 베트남 축구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지 체육계에 따르면 박 감독 직전 베트남 대표팀을 맡았던 후 탕 감독은 남쪽 출신 선수를 거의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탕 감독은 호치민 주석의 고향으로 알려진 북부 응해안성 출신이었죠.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베트남의 전력을 100% 끌어모으기 힘들었고 다른 출신지 선수한테는 패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그런 장면을 방치하는 감독을 선수들은 존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회자되며 선수들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존경받는 박 감독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실제 박 감독은 실력으로 선수들을 기용했으며 이번 아세안 게임 대표팀 20명의 선수 중에는 최소 3명이 남쪽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역 감정은 한국의 그것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나뉘었던 과거의 기억, 비행기로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물리적인 거리감, 그리고 거기에서 기인한 문화적 간극이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되며 지금의 지역 감정으로 단단하게 굳어졌죠. 지역 갈등이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지내온 베트남 사람들이 최근 경험한 통합과 화해의 시간을 통해 불필요한 미움과 편견을 없애고 하나된 베트남으로 성장해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